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킴과 함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이면 기다려지는 그 킴과 함께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고 저희 스트리밍 수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자, 오늘 김민수 대표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오늘의 주제, 힘없는 시장, 그래도 종목 장세입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힘이 빠지고 외국인이 11주 만에 매도 전환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네. 저희 마켓텐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도 좀 노이즈가 아니었나. 네. 저는 중립을 지키는 입장입니다만. 정말요? 예.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만. 네. 저희가 5월부터 이제 강세장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해왔고 그 중심에 또 김민수 대표님 계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강세장이라고 정의를 하고 보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힘이 빠졌거든요. 그럼 네. 조정이란 뜻인데 강세장의 조정의 전형적인 특징은 뭘까요? 강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은 주도주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주도주가 처음에는 요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이게 주도주 같았는데 아니면 또 이게 주도주로 바뀌고, 그러니까 1, 2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크게 보면 멀리서 보면은 그대로 유지. 근데 더 멀리서 보면은 못 삽니다. 이만큼 올라왔는데 그래도 사야 돼? 근데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시장에 조정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조정폭보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이 이런 시장이어도 신저가 52주 신저가 종목이 막 100개씩 나옵니다. 시장은 강한데. 그렇다는 얘기는 약한 애들은 더 약하고요. 강한 애들은 유지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뛰어갈 준비하고 있다가 딱 맞게 되면 뛰게 되죠. 또 조정 마무리도 이런 강한 종목들이 이어가게 하는 현상. 이게 강세장의 특징. 근데 강세장 얘기하고 이렇게 약하죠. 또 하루 한 두어 주 약하다 보니까 괜히 또 발을 빼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셨죠? 아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 예. 아닙니다. 한번 추세 맞추기 시작하게 되면 강하게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쉴 때는 저희가 뭘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계속 올라타야 되겠죠. 오른 거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앞으로 갈 거를 더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30% 올랐다고 하더라도 30% 오른 게 달해서 시장과 함께 그냥 꺾여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는 기존의 투자 아이디어가 꺾이지만 않는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걸 안고 받고 더 이게 카드 접으면 안 됩니다. 네, 받고 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지금은 주도 섹터 뻔하죠. 특히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축으로 가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지금 밀려야 좀 사겠죠. 약간 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전 고점대에서 가냐마냐 이걸 움직이고 있는데 별로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주도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어쨌든 기회를 맞아서 찾아서 가야 되는데 찾기 위해서는 일단 짧은 가격 메리트라도 나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노려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슈에 따라서 만약에 흔들려준다, 감사하게 사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또 하나 이제 반도체 축은 여전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으면은 많이 오른 만큼의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더 좋은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관련된 얘기들 쪽에서 삼성전자 이번에 2분기 실적이 한 2천억, 3천억 얘기를 했었던 게 그건 됐고 1조 때 나오기 시작하죠. 9천억, 1조 얘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분위기가 언제 그랬냐든지 반전되기 시작하고 이런 변화들이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또 시장이 강하다 보면은 저희가 의외의 또 섹터들이 주도 섹터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면적으로 하나씩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런 예가 뭘까요? 오늘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관련된 쪽이죠. 네. 이제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쪽 보게 되면 에이 전쟁 끝나 봐야지 하면서 멀었어라고 해서 뭐 작은 그러니까 건설기계 관련된 부품 종목들이 움직였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건설주가 움직이고 거기다가 건설기계 쪽이 움직이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다 왔어란 분위기가 더 나오면서 약간 좀 챙겨가는 분위기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건설기계도 벌써 움직인 건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기반 자체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고, 근데 오늘 철강주 움직이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으로 직접 수출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과 그래서 거기서 사용해서 우리 만약에 건설 업체들이
거기서 수주를 받는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철강 쪽을 이쪽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많이 나간 얘기 같고요. 철강 쪽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체크해야 될 쪽은 지금 뭐 가장 이번에 회의에서도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영국에서 나왔던 우크라이나 재건회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이 관련돼서 어디 돈을 많이 쓰겠느냐라고 했을 때 교통 인프라입니다.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네. 거기다 두 번째 주택 얘기 나올 거고 네. 에너지 얘기 나올 거고 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일단 이제 사람 살기 위해서 돌아가겠구나라고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때 나왔던 흐름 보게 되면 철강은 우리 거 안 써도 됩니다. 저 가까운 데 쓸 수 있는 우크라이나도 원래 질이 좋지는 않지만 철강 관련된 쪽에서는 공장 돌리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라리 배관 상수도 에너지 관련된 강관 이쪽이 더 좋은 거 쓴다라고 하면 이쪽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관주가 낫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봐야 될 거고 하지만 체크해야 될 거는 수출 이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테마주 쪽으로밖에 못 간다는 얘기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에너지 관련된 쪽도 다시 재편한다 그러면은 네. 일단 원자력도 봐야 되겠죠. 원자력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지금 그 에너지를 또 끌어올려야 될 부분들이다 보니까 물론 이건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상은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전력기기 쪽이겠죠. 전력기기 전선 이쪽도 깔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글로벌 영향력들이 있는 회사들 국내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더 수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방산이죠.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방산은 확 꺾일 겁니다. 사야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네. 그러니까 방산주는 지금 사지 마시고 네. 그런 뉴스가 나와서 한번 확 꺾일 휘청인다. 때. 라고 하게 근데 되면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방산. 끝이 아닙니다. 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네. 전 세계가 예전처럼 편안하게 돌아갈까? 아니죠. 어차피 러시아나 중국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관계 쪽에서 계속 여러 가지 잡음들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산은 봐야 되는군요. 한국의 방산이 딱 그런 위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하이테크 쪽이다 보니까 무슨 드론부터 여러 가지 또 우주항공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까지 하게 되면 못 따라갑니다. 근데 한국의 K방산은 그 중간 사이 쪽에서 가격이 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진국들이 아니라 선진국 밑에서 동남아부터 이제 신흥국 정도쯤이면은 가장 성과를 낼 수 있고 미국도 허가를 해줬거든요. 우리가 커버를 못하는 쪽이다 보니까 너희가 해라고 했던 그거를 암묵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하게 되면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볼륨이 확장되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도 앞으로는 계속 봐야 될 섹터겠죠. 끝. 네. 끝. 여기서 더 추가 질문 드리면 원전 관련해서는 탑픽은 어떤 쪽 보세요?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BHI 정도. 네. 예, 근데 아마 BHI가 원전이라고 하기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원전 쪽에 나오는 뭐 터빈과 관련된 어떤 자체 조달로 능력으로 봤을 때는 한전기술이 주축이 돼서 쭉 이어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BHI 같은 경우는 그걸 떠나서 LNG 발전과 관련된 쪽에 모든 걸 다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쪽뿐만 아니라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하는 쪽의 기능들은 다른 발전 프로젝트에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에너지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OCI 홀딩스도 오늘 신고가거든요. 네. 태양광 풍력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어떤 쪽 관심 있게 보실까요? 태양광은 손절 중입니다. 네. 태양광은 잘 모르겠습니다.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분할되고 나서에 대한 가격 매리,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 나올 수 있는 실적 대비해서의 싼 모습들, 이거를 오히려 좀 쳐주는 것 같은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럴 때는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들이 반응을 해줘야겠죠. 그게 되기 시작하면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OCI 홀딩스가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쫓아가는 거는 일단 2분기 실적 보고 이 정도 영업이익이 한 분기에 나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총 대비 지금 현재 시총이 OCI 홀딩스가 1조 8천억이거든요. 그럼 생각보다 이제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 확인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준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은 되는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신규 매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차라리 이슈 나올 때마다 풍력 쪽이 낫지 않나 생각 들고요. 풍력은 네. 최선호주로 우리가 다 아는 그 CS 윈드, 그게 CS 베어링 이런 쪽으로 갈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악재 비슷하게 나왔었죠. 네. 네, 베스타스의 풍력 발전 터빈 관련돼서 불량품이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리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구형 모델입니다. 구형 모델이면 그거 안 좋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교체 수요가 나옵니다. 교체 수요 관련된 쪽에서 연관된 쪽으로 나오게 되면
CS 윈이나 CS 베어링이 오히려 수혜가 될 텐데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밀린다는 얘기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풍력 쪽 다른 쪽은 혹시 보는 쪽 없으세요? 풍력 기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이랑도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딱 하나 태웅이라는 종목이 제일 좋겠죠. 태웅 같은 경우도 풍력하고 조선기자재랑 말씀하신 대로 딱 연결되는 종목인데 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최근에 좀 올라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 나오는 정도까지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관심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력기기, 전선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인 경쟁력 역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된다라는 점. 오늘은 LS 일렉트릭이 2%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세장 안에서의 조정은 어떤 형태로 일어날까?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제한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한 지수상 5%, 아까 에코프로 그룹주도 사실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밖에 안 내렸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그 정도로 좀 제한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주도주가 있는 한 계속해서 강세장이다라는 점. 네, 받고 더. 이 전문 용어가 뭔가요? 묶고 더블로 가 그거 하려다가 그렇죠. 묶고 더블로 가. 차마 그런 올드한 얘기를 하는 거 좀 그래가지고 참았습니다. 네, 네. 그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의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언제까지 조정이 이어지나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이번 주 펀더멘털적으로 확인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나오고요. 또 주말 사이에 수출 지표도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PC 물가지수 등등등. 네. 조정은 언제까지일까요? 그걸 알면 제가 이토마토 전문가로 활동을 했겠죠. 네. 그걸 모르셔서 가입을 안 하셨군요. 네. 아직까지. 그럴 정도는 언제든지 저희는 네. 열려 있습니다. 예? 지금 무슨 영업하십니까? 지금 저한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그런 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큰 기조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꺾을 만한 어떤 요인들, 그러니까 지금 강세 기조를 꺾을 만한 요인들, 이게 확인이 되면서 이제 조정이 좀 심화되겠구나. 네. 아니면 좀 크게 대표적인 게 그거죠. 주도주에 대한 모습들을,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에 대한 시각들, 그리고 또 반도체에 대한 기본 시각들이 이게 뭔가 훼손되는 큰 사건이 나왔겠구나. 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 추세가 이탈되긴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나오는 경기 관련된 이슈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주말 사이에서도 나왔던 뉴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주춤한다고 그래서 나왔던 얘기 중에 대다수가 그겁니다. 뉴스 중에 9개가 부정적인 얘기더라고요. 1개 정도는 그래도 뭐 이런 분위기? 이렇게 나올 때는 그러니까 약간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득세하는 게 이제 조정 관련돼서 좀 안 좋은 얘기들 이때 우르르 나오는 분위기인데 거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그런 쪽이 그거더라고요. 중국 망가진다. 미국도 이제 더 경기 침체 심화된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게 주가는 그 관련된 개연성들을 미리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게 앞으로 다가온다고 봤었을 때 그거를 생각보다 예상한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봤었던 어떤 일련의 사건이 돼야 조정폭이 더 크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다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를 가지고 그래 불안하니까 조금 좀 기다려볼까? 라고 했다가 기다렸다가 언제든지 또 예기는 없고 잘 그냥 어느 정도 좀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을 레벨업 시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는 또 못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개연성이 있는 강한 종목들의 주도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일단 타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주도주 가운데서 현 시점 반도체냐, 사랑의 배터리냐, 자동차냐. 이 가운데서 또 하나 선택해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살 수 있는 분위기로 봤을 때, 네. 솔직히,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뛰어들어서 사기는 가격 메리트가 아직은 크진 않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고, 조정만 나오게 되면 거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확대시킬 수 있는 쪽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제가 보기엔 전기차 충전 관련된 쪽, 이쪽이 맞는 것 같고, 네. 반도체 쪽에서는 여전히 할 일이 많은 쪽, 지난번에 강조드렸던 후공정 쪽, 패키징 쪽, 기판 쪽, 이쪽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자동차는 관망하시겠어요? 자동차는, 네. 근데, 자동차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그동안에 좀 조정받았다고 하게 되면 자동차 부품 쪽은 또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쪽은 시장을 리드하기보다는 기간 조정 나올 때의 모습 보니까 상대적으로 급하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참고하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와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사실 시장에 가장 먼저 시그널을 알렸어요.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가 올랐거든요. 실적 발표 나오고 오르고 4분기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네. 1분기도 그랬습니다. 1분기도 그랬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시장은 회복세를 보였죠. 바닥을 찍고 네. 회복하는 모습을 쭉 보여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실적 시즌은 더 좀 드라마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전망치,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4배에서 5배 정도 수준의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뭐 9만 전자 가능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끝난다고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회복한다 하실 때 네. 아이 그래도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9만 전자는 가셔야 만족하지 않으실까. 그거는 그때 얘기고요. 예. 네. 계속 올려야죠. 9만 전자 정도 그거 기다리려고 하시면 좀 10만까지는 봐야 되겠죠. 네. 이 정도 움직이는 탄력이라고 하게 되면. 예. 그래서 아마 새로운 사이클이 열린다고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사이클은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당연히 반도체 쪽은 정확하게 보게 되면 작년 3분기가 피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피크냐면 재고의 피크. 작년 3분기는 벌써 저희가 얘기를 막 하고 와, 이 재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벌써 가장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점이었거든요.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과 7월달 말에 발표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재고 수준 보게 되면 의외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DDR4를 강하게 밀어내기 위해서 나왔던, 그러니까 지금 재고는 거의 그쪽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나왔던 지금 DDR4의 가격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DRAM 가격들은. 그거는 그만큼 하락하면서 나왔던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재고는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쌓고 준비하는 쪽은 DDR5거든요. 그러면 이건 벌써 가격차가 납니다. 그러면 4는 이제 재고 처리를 하면서 빠르게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5는 타이트하게 관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가격과 함께 재고 관리나 수익성까지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 4분기 정도 때는 실적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서프라이즈. 네. 예. 거기다가 얘기하는 AI를 통해서 나오는 이 HBM3에 대한 얘기, HBM3E까지 나오고 있고 다음엔 더 레벨업 된 게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러면 고객사가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입하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만큼 고도의 메모리 반도체를 줘라. 거기를 패키징화해서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지금 모든 업체들이 다 참전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당연히 성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를 빅테크 기업들이 만약에 그러면 그럼 나는 이번에는 엔비디아 거 말고 다른 쪽 거 쓸래. 뭐 AMD 쓸래.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인텔에서 뭐 개발했다고 하는데 인텔 거 써 못 가라고 선택지는 다양한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는 대응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개발했다가 못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지금 다시 재평가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평가는 벌써 했어야 했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네. 그 Q가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커지는 게 아니고 폭발합니다. 폭발의 가능성. 네. 예. 거기다가 이제 조만간 하반기 되면은 지금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테슬라가 드디어 도조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쪽에 이제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조가 슈퍼컴퓨터 이름이잖아요. 슈퍼컴퓨터죠. 네.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AI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당 25만 건의 비전 데이터를 갖고 있는 처리하는 상황 쪽에서 초당 25만 건이에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점점 더 영역을 확조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오토파일럿과 FSD가 합쳐질 겁니다. 합쳐지기 나와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자율주행의 시대로 물론 테슬라는 좀 이런 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자율주행의 시대로 들어왔었을 때 들어오는 물론 칩과 함께 AI와 함께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는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가 자율주행차로 이제 가기 시작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가기 시작한다. 하늘에서는 자율주행 UAM이 날아다니기 네. 시작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운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그 세상이 너무 생각보다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서 제가 아는 지인도 주말에 뵀던 분이 네. 그 조선에서 배터리 쪽으로 업종을 바꾸면서 이직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지금 뭐 너무
다들 너무 그냥 태평한 거예요. 너무 여유로워요. 수주가 너무 많으니까. 네. 예, 근데 그러면서도 이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반도체가 엄청날 것 같다. 이 네. 얘기를 그분도 하시더라고요. 조선의 배터리시네요, 그분은. 네. 잘 옮겼죠. 네. 네, 그런 얘기도 잠깐 들었었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통해서 통일을 했어도 그게 다 커버 못하는 쪽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S트래픽이나 좀 회사들 뭐 포스코, DX 이런 회사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곁다리 같고요. 핵심적인 쪽은 저희가 알고 있는 SK 시그넷이 맞다는 얘기. 물론 이 회사는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이전돼야 수급과 함께 변화가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인프라 관련된 쪽에서 미국 정부가 움직이는 인프라도 또 공공 인프라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영향을 끼쳐서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 깔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로 같이 끌 수 있는 회사들 이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합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롯데정보통신, 신세계 INC가 자기네 부지를 활용해서 충분히 하기 시작할 거고 롯데정보통신은 중앙제어라는 회사를 갖고 같이 그러니까 인수를 하고 거기서 이제 확장돼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받아야겠는데 롯데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제일 관심 주신 줄 알았더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예. 속속 숨어 있죠. 네. 그리고 네. 또 토비스라는 회사. 이 네. 회사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 카지노 모니터.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네. 전장용 모니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랑 협력하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약하긴 약해요. 근데 지금 POLED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쪽을 성과를 내겠다 하는데 지금 대세는 SDC,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많이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수율을 완전하게 못 잡고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가 치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쪽을 가냐면 리지드와 플렉서블을 합친 하이브리드로 OLED를 깔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벤츠의 Q 모델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데 멋있겠네요. 네, 타고 싶 그쵸. 벤츠에서 타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안 보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냥 주식 조금 팔아서 하나 사세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 갑자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휴, 네. 그리고 토비스가 하는 영역도 약간 좀 이렇게 하지만 이제 공장 가동이 하반기부터 본격되다 보니까 네. 강하게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글로코드텍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36%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뭐냐면 충전기 관련된 플랫폼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바로 실적 나오기 좋겠죠. 이런 쪽 보게 되면 토비스도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마지막으로는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 회사도 대형 채비라는 회사의 지분 갖고 있죠. 이쪽은 초급속 충전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민간 사업자 1위 회사인데 이쪽 가지고 성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VC. 그러니까 사모펀드 성격의 자금이 유치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가치가 컸을 때 뭐 추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유수가 나와서 대형 채비가 이만큼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올라가는 정도가 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약간 올라가게 되면 정리했다가 다시 보고 하는 이런 매매적인 트레이딩 스타일이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투자회사죠. 그렇습니다. 예, 네. 투자회사입니다. 주주총회 거쳐서 원래는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무슨 부품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세운 이 투자 회사가 됐는데요. 네. 예, 근데 이게 투자 회사에 좀 한계점이 있다라는 부분 주가에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테슬라 이슈가 굉장히 엄청났는데 국내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런 수요 증가, 수주 가능성 이런 것들 보면서 투자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충전 많이 깔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깔렸는데 네. 90%가 완속입니다. 완속이라는 얘기는 충전하고 2-3시간 걸립니다. 네.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못 참죠? 그러니까 초급속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급속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야 한국 사람의 실적에 맞기 때문에 이게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2차로 또 교체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이것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네. 철강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어주셨거든요. 네. 근데 철강 자체가 철강주가 글로벌 경기에 대한 것들도 반영하는 섹터잖아요. 네. 그런 투자 심리 회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는데 왜 한일 철강이 이렇게 강하죠? 라고 하게 되면 답을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소형 철강주가 움직이는 배경에 대해서는 네. 그냥 심리적인 부분들이 쏠려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 철강사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딱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NI스틸. 강제를 리스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확 좋아진 회사. 이런 쪽은 계속 꾸준히 봐야 되는 종목 같고요. 만약에 또, 강관 쪽에서 뭐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휴스틸 같은 경우도 변화가 들어올 텐데 이건 지금 아직 증설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실적은 안 나오겠죠. 증설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그때는 좀 변화가 나오지 않나. 안쪽에서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 경기의 회복 가능성, 그리고 또 빅사이클이 도래하는 배터리와 반도체 기대감, 여기에 또 실적 시즌에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을 만한 실적이 나올지 여부 주목되고 있는 시장 속에서 그 단서들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푸틴이 반란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기대감이 보다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시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